배우고 했었고, 이제 AI가 필요하다. AI를 하지 않으면 이제 뭐 우리가 문맹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키오스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디지털 문맹에서 이제는 AI 문맹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다. AI 활용을 하는 것에 따라서 누군가의 업력이 램파와 10분의 1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고, 약 10배라는 차이 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많이 대체해주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나 나의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AI와 챗GPT 개념 설명드렸고요. 챗GPT 활용 사례 오늘 좀 배울 거고, 사업 아이디어 및 계획 수립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강의하는 거 열어주는 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강의를 해볼 것이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 쓰는 것들도 좀 얘기 좀 해볼 거고, 지금은 내가 스타트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주로 몇 세 퇴직을 하냐면 50대 퇴직을 하잖아요. 공무원분들은 뭐 60대, 그리고 일반 회사는 또 더 낮은 곳은 40대, 뭐 40대 중후반에 퇴직을 하는데, 100세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100세까지 하는 게 아니라 60세에는 최소 60까지, 올해 60까지 간다 하더라도 40년은 내가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중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도 같이 사업 아이디어나 계획 발굴을 해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논산 씨는 20세에서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나이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45세 청년 미만들한테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옷도 빌려주고요. 결혼하면 결혼한다고 축하금도 주고요. 자격증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이번에 또 있었고, 또 이제 그 국가공인 자격증에서 민간 자격증까지 확대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받아가야 된다. 세금은 내니까 받아가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라는 걸 한번 써보거나 기업체에서 쓰는 제안서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예산, 지금 사업계획서 같은 거 써보셨어요 혹시? 회사에서? 써보셨어요? 회사마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보통 뭐 배경, 개요 쓰고, 세부 추진사항 뭐 쓰고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기대 효과 쓰고, 소유 예산 쓰고 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틀부터 회사마다 스타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내 회사에 맞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프롬프트라는 것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어. AI, 챗GPT가 입력하는 입력값 또는 나의 명령어. 그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대한 실습도 함께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는 어떤 시대다? 보조 대체. AI의 시대다. AI를 쓴자와 안 쓴자의 차이가 난다. AI 문맹, 새로운 문해력.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만한, 못하면 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AI, 챗GPT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AI란 무엇이냐? AI는 인간의 지능적 사고를 모방하는 기술이고,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패턴을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인간의 개입이 없이도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 러닝이라는 표현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계속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내가 명령하는 프롬프트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거에 맞는 알고리즘도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값이나 이전에 요구해서 받았던 값들이 다 합쳐져서 다음 답변을 할 때는 학습된 답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AI의 챗GPT의 현재 상황입니다. AI는 이런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대화형 생성형 인공지능 언어 모델, 지식형 도조 호스의 역할이 나오는데, 대화형 생성형 인공지능 언어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는데, 생성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딥러닝과 같은 맥락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뭐가 막 계속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배우는 거에서 이런 표현도 쓰는데, LLM이라는 표현을 써요. AI 인공지능에서 배우는 용어 중에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뜻이에요. 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모델이라는 뜻인데 라지 랭귀지 모델은 다 비슷한 유형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생성형 AI,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그 다음에 딥러닝, 이 개념들은 전부 다 언어 기반으로 학습되어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딥러닝에서 발달되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배웠었고요. 자, 챗GPT의 활용 사례를 볼 건데 저랑 같이 챗GPT를 또 한 번씩 한번 해보자고요. 자, 챗GPT를 할 때 네, 어서 오세요. 아하. 지금 얘가 인터넷이 아까부터 안 돼가지고 안 됩니다. 인터넷이 안 돼요. 챗GPT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좀 열어가지고 저랑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챗GPT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챗GPT 어플을 열어보시죠. 아, 그래? 그렇게 컴퓨터가 좋잖아요? 노트북 아니에요? 이거 컴퓨터예요, 컴퓨터. 네, 노트북이 아니라 컴퓨터가. 근데 요즘 챗GPT 말고 제미나이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어떤 게 더 나아요? 제미나이? 저는 안 써봤는데, 제가 느끼는 개념 중에 뭐냐면, 챗GPT 나오고 제미나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안 써봐서 제가 어떤 게 좋다, 안 좋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챗GPT도 버전이 지금 4.0, 5.0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느낌이 한 3개월 전에 썼던 챗GPT와 지금의 챗GPT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챗GPT와 AI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딥러닝, 라지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습이 되고 프로그램 개발이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라고 저는 이해하냐면 다음이 좋아요, 네이버가 좋아요랑 똑같아요. 제 느낌.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써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한번 제 쉬는 시간에 잠깐 써볼 건데 지금 나와 있는 PPT를 만드는 인공지능도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챗GPT랑 이것도 비슷할 수 있어요. 이거 유료예요, 무료예요? 무료. 좋아요.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구글에서 만든 거. 그럼 한번 제가 이따가 한번 쉬는 시간 써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무료인데 무료도 횟수가 조금 정해져 있다던가 무슨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소멸을 할 때까지만 무료를 하다가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반인 분들한테는 계속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걸로 이제 판단되는 기준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이 강의를 하고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유료를 쓰지만 근데 그것도 요거는 1년에 10만원, 여기는 1년에 3만원 이러면 갈등을 가격에서 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한번 써볼게요. 구글에서 만든 거. 이름이 제미나이. 영어로 어떻게 돼요? 한국 써도 나요? 나 제미나이. GMIN. 아, 네, 찾았어요. 그 챗GPT도 무료 버전이랑 유료 버전이랑 보여주는 값이 다르거든요. 유료가 조금 더 굳이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무료는 좀 허술하다는 허술한 느낌이 있네. 좀 가볍게 얘기해서 헛소리 많이 한다. 아, 헛소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제가 요즘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그 내용이 조금 허술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제 걸로 들어가서 유료를 쓰면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입력했거나 요청했던 프롬프트 값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게 유료 버전이니까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무료는 뭐 계속 이게 저장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구동되는 엔진이 달라요. 유료가 조금 더 좋은 엔진, 이건 조금 낮은 엔진, 그래서 조금 차이가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느낌. 근데 챗GPT에다가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기술적인 차이는 없다고 해요. 뭐 횟수의 차이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돼요? 안 되죠? 네. 무선 잭이 꽂혀있어요. 자, 일단은 그럼 우리 구글을 한번 가봅시다. 아니, 챗GPT를 한번 갈게요. 챗GPT를 가기 전에 엄청 낮은 단계의 AI 인공지능이 이미 여러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뭘로 가야 되냐면 카카오톡을 열어보세요. 카카오톡. 이거 공짜인데 저 가끔 써요, 이거. 그 다음에 요거를 채팅창에 쓰는 거예요. 검색란에 ASKUP 그래서 에스크업이에요. 에스크업. ASKUP를 검색창에 쓰시면 하얀색 로봇 모자같이 생긴 애가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뭐라고요? ASKUP 카카오톡 창에 하얀색 로봇 보이죠? 찌그러는 거. 그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무슨 그 옆에 보면 또 로봇 모양 검정색 있어요. 요거 첫 번째 거 이렇게 누르시면 채팅창으로 넘어가요. 잘했어요. 네, 우리. 네, 그거의 왼쪽 거를 누르시면 들어가셨죠? 거기 밑에다가 이제 다양한 걸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좀 양심 고백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인터넷이 안 되네. 여기 이거를 제가 언제 썼냐면 한 2년 됐거든요. 쓴지 2년이 좀 더 됐나?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에스컵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4년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시를 한번 써볼게요. 시. 주제는 자유주제입니다. 근데 명령어를 이제 입력해야 돼요. 뭐를 입력하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을에 맞는 소재들 있잖아요. 가을, 뭐 낙엽, 뭐 홍시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거 주제로 산문시를 써줘. 이렇게 한번 입력하면 해보세요. 홍시를 주제로, 뭐 감을 주제로, 단풍을 주제로, 낙엽을 주제로, 아니면 가을의 축제가 많으니까 축제, 가을 축제를 소재로 산문시를 써줘. 이렇게 하면 써보세요. 그럴싸한 시들이 나올 겁니다. 이미지가 났어. 친구 추가를 안 나오나요? 시가? 이미지가 났어. 친구 추가? 오, 이미지가 나오나 네, 이미지가. 이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도와줬네. 좀 새로운 대화가 생겨나 봐요 지금. 그러면 가을과 관련한 시를 써줘. 이게 AI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그래서 항상 변하네요. 원래는 산문시를 써주면 산문시가 나왔는데 지금 이미지 나오세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찾는 것보다 여기서 찾으면 더 빨라지겠죠. 그림 말고 시 써줘 이러면 시를 써주세요. 그래요? 시 써줘요? 시 써줘요? 그림 빼고 글씨로 해줘. 그러니까 글씨로 해주세요.
그림 말고 시로 써줘 이렇게. 맞아요. 지금 그림 말고 시로 써줘 하니까 시가 쫙 나오네요.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림 빼고 시를 써줘. 어떤 거요? 지금 이제 나오는데 코스모스를 소재로 했는데 이 코스모스가 우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의 인공지능이가 돼요. 그래서 이미지 말고 글로 써줘 하면은 글로 나옵니다. 집 보니까. 제 거는 가을 상공은 시를 써줘 했더니 낙엽이 지는 오후 바람은 은빛 속삭임으로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한 장 두 장 떨어진 잎새는 땅 위에 붉은 편지를 남기죠. 발 아래 바스락대는 소리는 계절의 마지막 인사처럼 들립니다. 뭐 정말 그럴싸한 시들이 나오죠. 아직 시 안 되셨어요? 부동이 시 써주셨어요? 나왔네요. 좋습니다. 시 써주죠? 네, 좋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시인데 제가 인터넷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AI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는 창작 활동으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거 창작 활동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안 봐야 되는데 있어요. 이거 창작 활동 아니다 이거. 창작 활동으로 봐야 돼요? 애매하죠. 기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명령어는 입력했지만 순수 나의 창작물이라고 보면 어렵잖아요. 왜냐면 AI가 써준 거니까. 그죠? 근데 혹시 이제 저랑 지인이시니까 제가 시 써서 당선된 거 알아요? 시? 제가 신인상 받았거든요. 시를 써서 2020년도에 시 전문 개간지 시엔신이라는 회사에서 시를 받았는데 시를 10편을 5편을 내야 되는데 소재가 고발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도 영어 연구가를 나와서 문학을 좀 했다고 생각하고 써봤는데 고발이 돼서 그때가 지금 몇 년이면 4년 전. AI 챗GPT에다가 지금 제가 쓴 것처럼 그때 이 카카오톡에 관축사 미륵불에 대한 산문시를 써줘. 몇 자 내외 몇 줄 정도.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봤는데 막 괜찮은 거예요. 제목이 미륵불이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 보시면 시를 지금 읽어보시면 조금 어색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PPT나 AI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갖다 준 값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이 만들어진 초안을 우리가 다듬는 역할을 한다고 항상 보시면 거기에 내 느낌과 이미지와 내 그런 분위기를 담아낼 수가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시를 썼어요. 그때 그렇게 쓴 이유는 여기 논산에 논산 문화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문화 원장님이 권순호 원장님 시인이시고 또 국어 선생님 출신인데 시를 한번 내보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써야 되다 보니까 저도 다 들어가서 해서 냈는데 그 신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야 대박이다 책도 하나 써볼까? 해서 최근에 제가 또 책도 썼어요. AI 비즈니스 실무 봤죠? 못 봤어요? 봤어요? 제가 올린 거? 다음 달에 이제 예스24와 알라딘에서 판매가 되는데 이제는 책도 AI를 통해서 쓰면 기본적으로 AI가 써주는 걸 내가 다 듣는 정도, 초판을 내가 검토해보는 정도, 거기에 내가 원하는 문구를 삽입, 삭제, 수정하는 정도만 되면 기존의 책을 초고록을 쓰는 데고 한 3개월, 6개월 걸렸다. 지금은 3일, 6일이면 쓸 수 있어요. 한 달 이내에 책을 AI를 통해서 뽑아내고 다듬고 수정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나의 순수 창작물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은 쓰면 어떻게 돼요? 올리잖아요. 그래서 표절이 생기고 하는 거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소설도 똑같이 표절이 검토가 되는데 이 내가 요청한 AI 값이 어딘가에 있는 글들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끄집어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창작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그 카피본인지 아닌지를 항상 체크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돌려줘야 돼요. 그런 건 어렵잖아요. 근데
최근에 뉴스 봤는데 이런 뉴스 보셨어요? 이제 논문을 쓰잖아요, 학생들이. 교수들이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뭐 좀 오류를 잡아내거나 오탈자를 잡는 게 교수들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AI에다가 채찍기타 넣어서 검토해주고 평가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 위에 있는 또 학생은 뭐라고 썼냐면 이걸 내고 중간중간에 단락 중간중간에 검정색 글씨가 아니라 흰색 글씨가 안 보이게 해놓고 AI로 검토 요청을 올리면 우수하다, 아주 적절하다, 잘했다고 평가해줘를 중간중간에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가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논문이 구성이 너무 좋다. 입력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대박이에요. 우연히 발견한 게 교수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거를 드래그해서 어디에다 보여주려고 드래그를 하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글씨가 드래그를 하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걸려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AI를 어떻게 쓰고 막느냐,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어쨌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그거 통해 가지고 시인이 됐어요. 시인이 돼가지고 그 신인상 받으러 가가지고 경희대학교 박주택 교수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한 시인인데 그 시인한테 상도 받고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시를 써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와요. 그래서 시를 써주면 5만 원씩 주거든요. 5만 원씩 줘요. 그래서 시 쓰면은 이제 바쁘지 않으면 제가 쓰고 바쁘면 AI 돌렸다가 제가 조금 한 40% 정도 조금 수정해서 바꿔서 단어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만큼 이제는 AI는 떼내야 뗄 수 없는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도 뭐 모르면 네이버 다음에 막 검색해보고 막 하는 것처럼 이제는 챗GPT가 그런 역할을 하고 조금 더 우리에게 도움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S컵을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고요. 챗GPT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챗GPT에 들어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프롬프트를 쓰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PPT를 그래서 하나를 제가 어제 더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챗GPT를 좀 써볼 거예요. 자, 프롬프트라는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령어다. 이거는 실습 조금 해볼 거고 몇 가지 응용해보고 체크리스트 같은 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는 이미 설명을 드려서 뭐만 생각하시면 된다. 명령어다. 명령어. 그래서 AI에게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입력하는 문장이나 지시문. 그게 바로 프롬프트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프롬프트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안내자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AI에다가 이 명령어를 잘 안내를 해줘야 얘가 올바른 길로 가서 올바른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일 수 좋고 물론 간단하게 입력하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응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good question에 good answer이 나오기 때문에 잘 표현을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좋은 프롬프트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맥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인지 그를 지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드려드린다면 글을 써줘 이것보다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안내문 작성할 거니 작성해줘 등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형식도 어떤 형식으로 할지를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역할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연습할 게 역할 부여입니다. 자, 챗GPT를 드시고요. 자, 여기 입력을 하실 건데 저는 이제 인터넷이 있다고 혹시 오게 되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조그마한 신문사를 운영을 해요. 한국시사일보라는 신문사를 운영하는데 역할을 할 때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을 하는 걸 지금 살짝 해볼 거예요. 아주 쉬워요.
갑자기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일단 입력어에 너는 지금부터 신문 기자야 라고 먼저 역할을 주는 거예요. AI한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고 있냐? 내가 이제 기자 됐네? 그러면 이제 I'm ready. 기사 역할을 해야지 하고 준비가 딱 돼요. 그래서 역할을 먼저 지정해 주는 게 중요한 우리 프롬프트 입력의 첫 번째 단축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썼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쓸 건데 어떤 형태로 쓰냐? 서술적으로 쓰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기자야, 너는 선생님이야 같은 전문가 역할을 설명한 다음에 AI의 특정 관점이나 전문성을 구현해 답변의 품질 양상 역할을 만드는 거 이렇게 써있지만 뭐라고 쓰냐면 저는 우리가 이거를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이틀, 땡땡, 어쩌고저쩌고 부주제, 시간, 장소 이거를 마치 형식적으로 갖춰서 쓰면 그것도 띄어쓰기 해야 되고 기호 넣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서술로 써요. 띄어쓰기도 하지 말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오늘 써보세요. 오늘 논산시 청소년 청년재단 됐습니다. 논산시 청소년 청년재단에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 GPT 강의를 하였다. 오늘 며칠이 11일인가요? 9월 11일 오전 10시 이렇게 막 뒤죽박죽 써도 돼요. 오전 10시에 강사는 이효진 강사다 하고 한 줄을 띄어요. 한 줄 띄울 수 있나요? 거기서? 핸드폰에서? 한 줄 띄고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 기사 양식에 맞춰서 왜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떻게 지문을 쓰게끔 이걸 제공해주는 형식이죠. 신문의 형식에 맞춰서 기사글을 써줘 혹은 작성해줘. 논산시 청소년 청년재단에서 주최하는 AI 인공지능 수업이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을 했고 강사는 이효진이에요. 관련된 내용 바탕으로 위의 내용 바탕으로 신문 뉴스 신문 사설 스타일로 글을 써줘. 그래서 쭉 나와 있는 것을 엔터를 쳐보십시오. 쳐봤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게 챗GPT예요. 자, 챗GPT에서 수정을 하고 싶어요. 지금 내용에 내가 부가적으로 뭘 더 넣고 싶어요.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또 입력을 해요. 위의 내용의 장소는 청소년 청년재단 2층 교육장이라고 내용을 추가해줘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서 해당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글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작성이 될 거예요. 됐나요? 들어가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보통 기사를 쓸 때는 여러분이 일반적인 뉴스나 기사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측에서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을 뭐 추출했다. 그럼 보통 두 명의 인터뷰가 들어가요. 뭐 학생이나 담당자나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혹은 강사. 그래서 이효진 강사는 AI 인공지능이 이제 문맥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들은 AI 문맥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쓰지 말고 자, 이 기사에 인용어구를 넣을 거예요. 인용어구. 자, 이렇게 써보세요. 강사의 인용어와 수업 참여자의 인용어를 위의 기사글에 추가해줘.
그러면 들어가죠. 막 이용진 강사는 저쪽 하면서 들어가죠. 안 들었네? 강사의 유료가 안 들었어? 참여자의 이용어와 수험 참여자의 이용어를 기사에 여러분 넣는데 안 들어갔죠? 강사 안 봤어. 아, 그러면 강사가 빠졌어. 이용진 강사에 들어갔어요? 있어요? 그래서 인용어를 그렇게 넣어주시면 인터뷰 형태로 짤막하게 그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가를 만났다는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써줄 수가 있고, 요 기사 작성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요것도 어조를 쓸 수 있어요. 어조 밑에다가 위에 기사의 어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 비판적인 느낌을 넣어서 작성해줘 하면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사글에 어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자들도 되게 중립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 같지만 어디 약간 편향되는 느낌과 뉘앙스 어조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여기에 담아낼 수 있어요. 뭐라고 답변이 나오나요?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비판적, 부정적인 어조를 강조한 기사 버전으로 재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 중에 비판적인 내용이 조금씩 들어가죠. 일부 참가자들은 새로운 경험이긴 했지만 단순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수준에 그쳐 깊이 있는 이해나 기술을 습득하는 이어지기는 아쉬웠다. 뭐 이렇게 비판적인 어조를 간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기사나 이런 글을 작성할 때 지금 사실 이 사람이 우리가 이번에 기사글로 나갔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을지 안 했을지 알아볼래요. 기자가. 모르죠. 그리고 거기서도 주민 A씨, 참여자 B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가 글을 쓰는 사람이 이 전반적인 이 기사글의 어조나 문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A씨, B씨를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느낌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위기를 만들 수 있죠. 자, 이번에 그러면 하나 더 반대로 써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긍정적인 어조로 써주고 강사의 수업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느낌의 내용으로 변경해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강사를 찬양하는 강사 대단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또 전체적으로 수업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해서 활용해 볼 수가 있고, 저희 신문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반기, 전후반기 기자들 교육을 저희 기관에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시설하고 그 장애인 시설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지역 자기네 회사나 단체에 있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문화나 장애인,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신문사를 이용하시라고 그분들에게 권한을 드려서 필요하신 거를 기사를 작성하세요. 그래서 이름 처음 들어보는 신문사인데 기자가 280명 있어요. 월급도 안 주고 그분들도 저희한테 돈을 안 주고 그냥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 신문사 홈페이지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사들을 쓰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기사 하나 작성하려면 그분들도 검색을 찾아보고 타이핑 쳤다가 수정해보고 팩트에 기반으로 글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생기고 나서 저희가 하루 기사량이 10건씩 올라갔다면 지금은 한 60건씩 올라갑니다. 다들 뭐만 생기면 AI한테 기사 써줘 하니까 그냥 기사가 대량으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 신문사도 기사량이 많아지니까 유입량이 많아져가지고 기사 하나 보는데 진짜 이름도 없는 신문사인데 8,000명, 9,000명씩 저희 기사를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AI의 힘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좀 해봤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다? 역할부였다. 역할부. 그래서 이번에 다른 역할을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과 관련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거예요. 너는 혹은 나는이라고 해도 돼요. 너는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이다. 어떤 성격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이다. 너는 주식 강사야. 너는 기프트콘을 판매하는 판매사냐. 등등등 여러분들의 직업과 관련된 걸로 역할을 딱 주시고 2025년도와 26년도에 내가 하는 직업과 관련된 사업을 혹은 내 회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해. 다시 썼어요? 그럼 쓰지 말겠지. 제가 그래도 찾아줘, 알려줘, 써줘.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기 어떤 걸 쓰냐면 전체 인터넷을 검색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줘. 이게 핵심이에요. 전체 인터넷을 검색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해줘. 혹은 작성해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AI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서치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단계적으로 만든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토익 강사야. 2025-26년도에 토익 강의를 조금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해. 인터넷을 전체를 검색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나한테 알려줘. 혹은 글을 작성해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결과물의 값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인공지능 챗GPT는 딥 러닝 시스템이잖아요. 딥이라는 건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딥 깊숙이 딥 러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입력할 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깊이 있게 쏟아져 내려오는 건데 단계적으로 검토해주려고 하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맞나? 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 내려오다가 이게 맞나? 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검토하고 체크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검토하여라는 말을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 아이디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추가해서 말을 해주시면 좋냐면 다음에는 시나리오로 써줘. 사업 계획서 스타일로 만들어줘. PPT 제안 보고서 용어로 만들어줘. 보고서 용어로 만들어줘. 발표용 자료로 만들어줘. 아니면 계획서로 만들어줘. 등등등. 어떤 형태로 써줘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딱 써주시면 좋죠. 어떤 형태로 써줘.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그 나온 것을 보셨어요? 여기서 내가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혹시 내용 안에 PPT로 만들어줄까요? 하는 거 있는 사람 나온 답변 있어요? AI가? 아직도 하는 중이에요? 막 생각 엄청 많이 했죠? 머리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네. 이게 단계적으로 검토해줘라고 하는 말에 얘가 고민을 엄청 해서 막 값을 찾아요. 저는 왜 계속 써? 어떤 거요? 프로로 해. 저 그거 물어보잖아. 그날 봐. 이게 챗GPT가 아니에요. 이거 쓰신 거예요, 녹색. 이게 아니고 어플을 이제 다른 걸 쓰셔서 그래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짝퉁들이 생겨가지고 중국에서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유입시켜요. 검은색이에요. 지금 검은색이세요? 네, 요게 이건데 지금 아까 쓰는 녹색이었단 말이에요. 챗
한글로 챗 GPT. 한글로 써도 돼요. 챗 GPT.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이거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는 다른 색깔에.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가면 학생분들 수업할 때 여러분 깔았죠? 하면 아니 깔았습니다. 안 돼요 해서 가면은 이제 중국산 짝퉁을 잘못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요즘 유용하게 쓰는 건데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온 이 챗GPT의 버전 중에 글을 요청해서 값이 나오면 여기서 이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 두 개를 보여줘가지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를 선택하면 그걸로 가는데 나는 이거 생각해보면 요런 스타일 말고 다시 예전 스타일로 다시 가고 싶어. 아까 앞에서 다 보면 이거 변경된 거 말고 아까 거 빠꾸 하고 싶을 때 빠꾸 뒤로 가고 싶을 때 그런 값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지금 일단 나온 값을 이렇게 한번 명령을 하나 만들어 보죠. 거기에 뭘 하나 추가하시냐면 나의 일상을 다 일정표 하루 이거 일과표를 하나 표로 만들어줘까지 해봐요. 일과표를 하나 표로 만들어줘. 그리고 하나를 또 뭐 썼냐면 위의 내용을 진행하기 위한 일일 업무일지 또는 일일 일기 형태의 내용도 넣어줘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명령을 3개를 하는 거예요. 아까 직업과 관련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알려줘 하나라, 지금 표를 하나만 넣어줘 하나라, 그다음에 일기나 업무 보고 할 수 있는 걸 넣어줘 이렇게 지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 나와 있어요? 합쳐져요? 따로 나오죠. 그 결과값만 따로 나오죠. 오케이. 자, 여기서 명령을 3개 했다 보니까 이 명령이 3개인데 내가 지금 명령한 것만 딱 나오죠. 아까 거랑 합산돼서 나오지 않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 아까 거랑 나 보고서 형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전체를 복사해가지고 미리 캔버스로 넘어가서 개요 만들어가지고 템플릿 선택해서 PPT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따르면 요만큼 복사했다가 요만큼 복사하고 이게 건너뛰기 복사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의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로 작성해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능력했던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작성을 해서 보여줍니다. 위의 내용을 통합해서 하나로 작성해줘.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빼고 싶어요. 같은 내용, 일기 빼고 싶어요. 명령했던 다른 것을 빼고 싶으면 그것은 빼고 다시 통합해줘 라고 하면 그렇게 통합이 돼요. 다음 시간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노트북을 하나 갖고 오세요. 노트북을 갖고 오시면 더 많은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노트북이 있으시면 이 뒷조라도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어느 정도 보셨으면 화면으로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뭐를 했냐? 역할 부여했어요. 너는 기자야, 너는 선생님이야 같은 전문가 역할을 설정해주고 그거에 맞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조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글자 수를 제한으로 간결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어요. 글자 수를 제한해줘, 혹은 몇 줄로 해줘라는 게 있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한된 것보다는
주로 이렇게 써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풍성하게,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디테일하게, 위의 내용에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태서 작성해줘 하면은 더 내용이 살이 더 붙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고서 작성할 때나 뭐 저도 수업에 자료를 만들 때나 어떤 걸 할 때 간결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주로 풍성하게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쓰고, 간결하게 써야 될 때는 풍성하게 만들었다가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단문 형식으로 만들어줘, 혹은 5줄 형식으로 만들어줘,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어요. 값이 이것도 길어. 이거보다 더 간소하게, 간략하게 만들어줘. 더 간략하게 해줘. 더 풍성하게 해줘. 더 풍성하게 해줘. 더 간략하게 해줘. 이렇게 쓰시면 그거에 맞춰서 AI가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거는 프롬프트가. 저는 보통 챗GPT를 3가지로 쓰는데, 기사 작성할 때 쓰거나, 제가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쓰거나, 이게 용어를 해서 만들 때 쓰거나, 아니면 어떤 것의 명령어나 값을, 계획서나 보고서 쓸 때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내 스타일을 만든 게 있죠. 결과물을 늘려서 줄여서 이거 어떻게 해서 요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명령어로 뭐라고 쓰냐면 잘했어. 이 스타일과 이 형식을 기억해서 다음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때 이런 형태로 결과를 보여줘 하면 얘가 그 학습이 돼서 내가 원했던, 내가 만족했던 스타일을 최대한 맞췄다 하는 거 계속 내 스타일. 근데 써보니까요, 그 기존에 요구했던 어떤 식으로 써줘를 얘가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은 이러한 어투나 뭐로 해드릴까요 하면서 쫙 해줘요. 그 딱 안 써. 안 써도 딥러닝이 돼 있어서 그거는 뭐 제일 좋은 거는 기억해줘라고 하면은 얘가 그걸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해주고, 그거를 쓰지 않아도 기존에 입력했던 값에 나온 결과물들에 따라서 비슷한 형식을 제공해 주는데, 이런 걸 거예요. 지금의 톤과 이런 것들을 해줄까요? 이런 형태로 물어보고, 또 다른 질문이 있을 때는 저는 이제 베이스니까 지금의 이거에서 뭐 사살 칼럼 스타일로 써드릴까요? 강력한 어조로 해드릴까요? 뭐 부드럽게 써드릴까요? 이걸 재차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얘가 물어봐 주기도 하지만 내가 지정을 해서 이걸 해줘 하면은 다음에는 물어보지 않고 최대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해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는 능동적인 친구라 물어보기도 해요. 다시. 근데 지금의 값을 우리 역할론처럼 지정을 해주시고 그것도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 최대한 맞춰서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톤과 스타일도 우리가 아까 뭐 밝은 톤, 어두운 톤, 강력한 어조, 부드러운 어조 스타일을 나눠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수준도 저는 가끔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똑똑한 가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 사람들 영어도 많이 쓰고 한자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보는 대상자가 전문인과 교수들이야. 여기서 쓰는 단어를 고급스럽게, 일부러 더 고급스럽게, 그리고 한자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섞어서 작성해주면 그런데도 작성을 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중학생들을 상대로 제가 대상할 때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대상을 선정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상 설정. 그거에 맞춰서 좀 부드럽게 써진다. 그래서 단순 질문, 조건 추가, 역할 부여 요구하는 비교는 쉬는 시간 10분 갖고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10분까지 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내가 많이 써서 크게 돌아서 목적지에 오는 것도 있고, 짧고 간략하게 써서 KTX처럼 쭉 가는 것도 있고, 어쨌든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자, 프롬프트 입력 방식 예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질문이 좋아요. AI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할 때 답변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대상과 조건을 명시해서 중학생에게 설명하듯 쉬운 단어로 AI 개념을 설명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로 대상을 써주면 좋습니다.
20대 고객을 타겟으로, 30대 고객을 타겟으로, 나의 직장의 상사를 대상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을 원하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거나 어떤 걸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 보험회사 다니시니까 보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관심 있는 논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대상이 더 이렇게 구체적이게 되는 거고, 논산에서 보험에 관심이 있는 60대, 70대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대상 조건을 명시해 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할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겠죠. 너는 과학 선생님이야. 너는 의사야. 너는 교수야. 너는 선생이야. 너는 회사원이야. 등등등등. 그에 맞는 역할을 제공해 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역할을 부여하고 나서 아까 여기에는 지금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길게 써줘, 짧게 써줘. 그 다음에 풍성하게 써줘. 그 뉘앙스하고 어조도 쓸 수 있다겠죠.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써줘 하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써줍니다. 그리고 그 강조가 좀 약한 것 같으면 해당 부분을 지금보다 더 강조해서 써줘 하면 더 강조해서 씁니다. 강조했는데 글자 수가 너무 적고 그걸 다루는 그 단어가 좀 너무 그 미사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더 강조해주고 해당 그 핵심 단어에 더 많은 미사용어들을 넣어서 풍성하게 긍정적으로 더 강조해줘 등등등을 계속 역할 부여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단계적 지시 보겠습니다. 순차적 작업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A와 세 가지 사례 나열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요구해야 할 것이 2개, 3개가 연결되어 있다면 AI 활용사의 3가지를 나열해 준 후에 교육 분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 교육 분야에 관련돼서 프로그램도 써주고 강사와 학생의 인용 어구도 함께 넣어주고 어조는 긍정적으로 해주고 강조하고자 하는 건 AI 디지털 강의니까 강조해주고 이용진 교수의 수업이 만족스러웠다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넣어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형식 지정 해야지 좋습니다. 단계적 지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단계별로. 자, 딸기 주제 프롬프트를 보겠습니다. 기본 질문은 이렇게 돼요. 딸기 효능은 아주 간단하죠. 내가 짧게 알아볼 수 있을 때 약간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중 5살 아이에게 설명하던 딸기의 좋은 점을 말해줘.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딸기를 가지고 디저트나 식음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딸기의 좋은 점을 말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화 사항과 설명 방식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형식 지정. 딸기와 영양소의 효능을 이걸 합산해 주세요. 5살 아기에게 설명하던 딸기의 좋은 점을 말해주고 말해준 후에 딸기의 영양소와 효능을 표로 정리해줘. 정보를 표현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정보 처리, 한눈에 비교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제 저는 이제 회사가 워크숍 세미나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기관 사람들 모시고 이제 10월 중에 부산을 가요. 부산을 가는데 옛날에는 제가 다 찾아가고 혹은 버스 하시는 분이나 여행사 하시는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정보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예산을 잡을 때 1인당 예산을 얼마씩 잡는데 거기에다가 숙박, 음식, 교통비, 보험료, 입장료 등등등을 다 포함시켜서 베이직, VIP, 프리미엄으로 가격을 예산을 잡아서 인당 18명 인수해서 갈 거니까 인당 가격 해가지고 잡아줘. 그리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조식, 중식, 석식 먹고 그 다음에 중식, 석식 먹고 먹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주고 주변에 맛집으로 검색되는 곳을 전체 인터넷에 검색해서 맛집을 넣어줘. 저녁은 3만원대로 갈 거고 점심은 12,000원대로 갈 거니까 해당 금액에 맞는 식당을 찾아서 비고란 작성해서 넣어줘. 쫙 해서 해보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거를 원래 그걸 하려면 이 담당자 선생님들이 전화 와 공무원분들이 기업에서
조사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언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한 일주일 정도 다음 주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그랬죠. 내일 오전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제 작업 끝나고 지금 예약 걸어놨어요. 내일. 그래서 지금 안 도착했습니다. 그만큼 업무가 일주일 걸릴 때 하루 만에 끝나요. 단 뭐가 필요하다고요? 검토를 해요. 왜냐하면 AI는 좀 AI가 지금보다 조금 더 발달해야 돼요. 지금은 약간 과도기에 있을 때 확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조금 수정해줘야 되고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대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인터넷이 아직도 안 되는 정도 해볼게요. KT 참 해킹 당하신 분 있어요? 돈 빠져나가신 분? 저 어제 돈 빠져나갔어요. 15만 원. 새벽에. 이유 알 수 없는 곳에서 돈을 빼갔어요. 누가? KT. 근데 오늘 오전에 확인한다고 했는데 수업 들어가서 확인 못했어요. 야, 그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되는데, 진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계세요, 혹시? 저희 아내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지난달에. 1,600만 원. 네, 저희 아내. 유모차 40만 원짜리 팔려다가 1,600만 원을 잃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논산에 강한 사람들 모임에 저희 아내가 있거든요. 지금 논산에 피해자가 한 20명 가까이 되나봐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가장 피해가 가장 크고 가장 적은 사람이 한 10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대요. 조심해요. 당근에서 한대요. 당근. 대상은 젊은 사람들과 엄마들. 뭐 유모차나 장난감 애들이 쓰던 거 판매하려고 그러면은 혹시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4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데 제가 사이트에 돈이 어디 있거든요. 여기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서 돈을 입금해 드릴게요. 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해요. 그래서 가입했습니다. 그럼 제가 40만 원을 써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계좌이체처럼 일반적으로 보내는 수수료가 10%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10%를 넣어드릴 테니까 44만 원으로 넣어주시면 그러니까 4만 원 넣어주시면 제가 뭐 4만 원하고 물건 값을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넣다가 죄송해요.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 다시 입금해 주셔야 돼요. 그럼 4만 원만 입금하면 돼요. 이게 현금으로 돼야 되니까 44만 원 넣어주시면 제가 84만 원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한 2번 잘못했는데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본전 생각나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나니까 자기가 수습을 하려고 이제 장모님 돈 빌려서 조금 더 듣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수습을 하려고 싶은 거 이제 돈이 이제 200, 300이 넘어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남편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고 이제 엄마한테도 줘야 되고 빨리 진짜 홈페이지는 자기가 가서 홈페이지는 있고 그리고 빨리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가다 이제 저한테 걸리면 마지막으로 오빠 친구가 갑자기 1시간만 더 쓴다는데 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어 해서 제가 보낸 마지막 500만 원과 함께 마지막에 눈물과 함께 저한테 전화를 해서 경찰서 갔는데 이게 한 달 좀 넘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이제 오더라고 사건 접수가 되면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근데 어제 최종 통보 받았어요. 추적할 수 없음. 그래서 1,600만 원을 증발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래서 지금 제 말에 엄청 잘 듣고 있어요. 불 꺼! 하고 불 꺼주고 시원한 불이 보고 싶은데 시원한 불 주고 근데 뭐 피해자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내 막 잘못했다고 막 울고 그랬는데 제가 또 되게 멋있게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다음 생애에도 저랑 결혼한다는 잘못한 1,600만 원에 제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당근으로 물건 중고 구매하는데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라고 하면 잘못됩니다. 꼭 조심하세요. 인터넷은 안 되니까 오늘은 그냥
PPT 파일을 하고 가서 여러분 핸드폰을 직접 할 건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조금 해보시면 어떻겠나 제안을 조금 드려볼게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젓갈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딸기 축제를 합니다. 딸기 축제 작년에나 올해 가보신 분? 사람 엄청나게 많았죠? 얼마 왔는지 혹시 기사 보셨어요? 올해가 55만 명. 작년이 45만 명인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논산에 뭐 딸기빵, 뭐 고구마빵, 뭐 이렇게 뭐 또 베이커리 좀 만들어져 있잖아요. 성심당이 4일간 무업을 팔았고요. 딸기빵 하시는 저기 시청역 카페에 논산 딸기빵이 2억인가 팔았대요. 그리고 거기 베이커리 오신 분들 4일간 재고가 없이 다 팔렸어. 다 빈손으로 갔대요. 작년에도 올해도. 그래서 내년에 올해도 신청자가 엄청 많았어요. 왜냐? 사업자가 없어도 사업자가 금방 만들잖아요.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도 해가지고 논산 딸기 식혜 팔아야지 하고 이렇게 신청해요. 논산 딸기 떡을 만들어 볼까? 논산 딸기 파이. 그러니까 딸기만 들어가면 다 그냥 신청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7년도인가에 세계 딸기 엑스포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며칠간 축제를 하냐면요, 25일간 축제를 해요. 그리고 어디서 하면 시민공원에서 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뭐죠, 내가 폭죽도 막 터뜨리고 시끄러우니까 시민들한테 그걸 하는데, 마침 그 폭죽이 뭐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올해부터인가 안 써서 폭죽 이제 안 터뜨리거든요, 시도. 내년에도 폭죽 안 터뜨릴 건데, 지금 화두는 25일간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 장사에서 1억, 2억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를 생각하냐, 곱하기 25를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2억 팔았으면 뭐 4일씩 계산하면 4, 6에 24, 6배 정도 팔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젓갈 축제는 10월 달에 해요. 이번 이제 모집 마감 다 끝났어요. 내년에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커피 원을 먹으면 맛있는데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회성으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돈 벌려고 하시는 거는 좀 안 맞지만, 내가 논산에 있고 한데 뭐 한번 딸기 관련된 식음료를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쿠키든 빵이든 떡이든 잼이든 만들어 볼까?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까? 그래서 딸기 축제에서 반응이 좋네? 그러면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반응이 안 좋네? 접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는 차원으로 요즘 제가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최근에는 어떤 업체가 있었냐면 쫀득이 알죠? 쫀득이 불량식품. 그 쫀득이 하는 업체에다가 딸기 쫀득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유통이 벌써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논산 청년 보호상 협동조합이라고 청년들하고 하는 데에서는 이제 젓갈을 만들 수 있는 친구가 강경이 있어가지고, 딸기 품은 강경 젓갈 해가지고 이제 딸기로 이 당도를 맞추는 설탕 대신 뭐 그런 것도 지금 만들어놨고, 지금 딸기와 관련된 게 전쟁입니다. 혹시 그래서 세계 딸기 엑스포에 세계에서 막 오잖아요. 그러면 다들 무슨 생각하냐? 여기서 대박이 나면 전 세계로 우리 있게 나가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됐고, 준비를 해본다고 하면 뭐 내야 되는 게 제품 사진들 뭘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PPT만 되면은 그거를 만들어서 미리 캔버스에다 넣으면 만들어지는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만들어지거든요. 아산 가보신 분, 아산 아시죠? 아산이 뭐가 유명해요? 온천. 이제 옛날 온양이 아산이었으니까. 근데 온양 애들을 제가 청년 애들 그 창업 수업하러 갔는데, 천안은 호두과자를 하는데 약간
아산 온양이 호두를 쓰는 걸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럼 어떤 특산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산에 뭐가 유명해? 다 온차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청년 애들하고 만든 빵 이거 기가 막힙니다. 조만간 나올 거예요. 우리 온천하면 이런 거잖아요.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온천 그 표시 있잖아요. 이거 요거를 빵으로 만들었는데 전자레인 요 안에다 뭘 넣었어요. 무슨 플라스틱 뭐가 있거든요. 봉지가 있으면 비닐 봉지에 그 플라스틱이 있는 부분을 전자레인지 3분인가 돌려서 찢으면 온천처럼 연기가 쫙 나가는 온천빵을 만들었어요. 쫙 뜯으면. 그래서 이제 저거 나오는데 지금 그 청년 애들은 잘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엄청나게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다들 막 벤츠 타고 싶다고 막 20대 중에 에저트 탈 거라고 막 엄청 기대감이 있고 여기에 또 잘 되면 자기네들이 또 막 홍보하려고 하는데 아주 단순한 거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논산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데 2억씩 3년간 6억을 줘요. 청년들한테.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해봐.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스트하우스 숙박, 지역 탐방, 체험, 문화예술 기획 콘텐츠 제작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논산은 그걸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작년에 부여가 됐어요. 올해 부여가 됐어요. 선정이. 공주도 됐어요. 이 인근 논산 청년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도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도전을 못했고 내년에는 또 도전을 해볼 건데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막 올릴 거예요. 막 해서 함께 청년마을 만들기 함께 해주실 주식 잘하시는 분을 초대합니다. 기프트콘 판매하시는 분 초대합니다.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시대니까 제 말은 다양한 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사업들,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공모 사업들도 지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활용법 팁을 좀 드릴게요. 팁 첫 번째, 예시를 먼저 보여주고 비슷하게 만들도록 요청하는 방식. 이건 무슨 방식이냐? 환경을 지켜요 같은 짧은 슬로건을 만들어줘 라고 뭔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왔는데 그 값을 얘가 알아서 몇 개를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데 이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슬로건을 만들어줘 하면 얘가 하나를 내주지는 않아요. 여러 개를 만들어줘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컨설팅 하면서 만들었던 것 중에 청소, 인력, 환경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인데 이름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슬로건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만든 게 우리가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일손으로 하고 1초 만에 쏜다 해가지고 슬로건하고 표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온 슬로건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들어줘. 추가로 만들어줘. 다른 걸로 만들어줘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슬로건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복사해서 이런 스타일을 나는 좋아해. 기억해줘. 이 스타일과 유사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가 자주 써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잘했어. 이 기억을, 이 상태나 이 글을, 이 형식을, 이 결과를 기억해줘. 저장해줘. 다음에도 이와 형태로 보여줘. 이런 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모델의 패턴을 학습해서 일관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끔 해줘야 내 스타일의 결과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 안 써도 기억해줘 하면은 기억해줘요. 유료 안 쓰고 지금 무료이신 분? 오케이. 잠깐 한번 봐주세요. 핸드폰에 검색한 결과물 왼쪽에 떠요. 챗GPT에 적셔가지고 내가 지금 몇 개를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왼쪽에 뜨죠. 그렇죠.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챗GPT에 들어가면 왼쪽에 저장되니까 그 저장된 값을 얘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유료 버전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거기 지금 챗GPT에다가 아까 우리 그런 말 쓰는 거 있죠. 기억해주는 말 좀 쓰죠 오늘? 아까 얘기할 때? 아 그래요? 이따가 해보세요. 기억될 거예요. 이제 하루에 정해진 양만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내용을 저장해줘 라고 하시면 돼요. 로그인 되어 계세요? 그러면 저장돼요.
기억해줘, 저장해줘, 이 스타일을 유지해줘 등등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특정 전문가 역할을 AI에게 부여해서 답변의 깊이와 전문성을 조정하는 기법입니다. 특정 전문가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롤플레이 아까 하는 것처럼 너는 기자야, 너는 환경 전문가야, 너는 주식 애널리스트야 등등등. 그래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면 이 전문가들이 쓰는 이 학문 분야의 직업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적 지식과 용어가 많이 섞여 있는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ESG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인공지능, 뭐 아리백, 뭐 환경, 뭐 여러 가지 보험, 주식, 당당, 뭐 그밖에 등등등 다양한 것들에 대한 국내 용어들이 활용이 돼서 역할에 따라 답변의 관점과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적절한 역할 설명이 중요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뭐야? 이렇게 해놔야 이제 내가 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롤플레이는 역할 플레이 한다는 거고, 자, 이게 이터레이션은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정 보완하는 걸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완벽한 답변을 원해서 나오는 거는 흔치 않습니다. 내가 시간이 촉박하면 그냥 쓰는 거지만 우리가 챗GPT를 쓰는 데 가장 1번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초판, 초보, 처음 나오는 거. 그리고 나는 튜닝 작업을 해야 돼. 수정과 보완의 작업을 해줘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수정 보완,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빼줘, 넣어줘 등을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기억해줘, 저장해줘. 다음에도 활용하듯이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개선 보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줘. 이 부분만 다시 원하는 결과에 점차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이 스타일을 유지해줘, 조정해줘, 기억해줘. 다음에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 명령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행 계획 세우기라는 것을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써볼게요. 자, 기본 질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은 서울에서 2박 3일 여행 코스를 추천해줘. 단순 요청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서울에 있는 관광지 중심에 추천을 하지만 내 개인 맞춤형 요소는 부족하죠. 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조건을 추가했어요. 서울의 2박 3일 여행 코스를 역사에 관심 많은 40대 부부를 위한 일정으로 짜자하면 맞춤형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대사과 관심사가 명시가 됐고 어떻게 써달라는 것까지 그리고 어느 장소를 중심으로 역사에 관심 많은 이게 역사 관리들 중심으로 추천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해당 연령대에 맞는 적합한 일정 구조를 늘릴 겁니다. 60대라고 쓰면 등산 이런 거 안 나와요. 20대를 쓰면 이제 익사이팅한 스포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행 일정 짤 때. 다음에 형식 지정입니다. 여기 조건 추가고. 자, 형식 지정은 표로 정리해줘. 일자, 시간, 장소 설명이 들어가는 표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일정표를 짜줘. 1일차, 2일차 일정표를 짜줘. 식사, 식당도 넣어줘. 기상은 8시에 할 거고 호텔의 숙박은 9시에 할 거야. 이 시간 안에 일정표를 시간대별로 구성해줘 하면은 8시 기상 쫙쫙쫙쫙 9시 취침 이렇게 쫙 짜줘요. 언제 8시에 기상해서 9시에 잘 거예요. 알아서 짜줘요. 짜주는데 지금에 있는 이 여행 일정표를 하나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정 말고 힐링이 더 들어가는 요소를 넣어줘. 아니면 어디 탐방하는 요소를 넣어줘. 아니면 체험이나 익사이팅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줘. 맛집 탐방 스타일로 일정을 짜줘. 그래서 스타일을 몇 개를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각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더 볼 수 있게끔 해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보는 겁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기본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조건 추가해서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 형식 지정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식 지정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뭐 2일차 때는 몇 시에 출발할 거고 그 다음에 호텔은 몇 시에 들어갈 거야. 힐링 요소를 넣었어. 아니면 문화 탐방을 넣었어. 아니면
맛집 투어, 카페 투어 등등을 넣어서 일정들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대들이 자주 가는 식당과 카페, 40대들이 자주 가는 식당과 카페, 50대가 자주 가는 식당과 카페, 내 나이대를 넣어주시고 그런 식당과 카페도 검색을 통해서 추천해서 넣어줘 하면은 어디를 가, 어디 식당을 가, 어디를 가, 여행지는 어디가 있어, 어디로 가, 이렇게 다. 내가 서울인데 서울 안에서도 성수동이야 뭐 낙원상가 쪽이야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넣어주시면 그거에 국한됐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한번 해보시죠. 자, 거기 나온 값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줘, 더 보완해줘, 다른 식당을 찾아주는 다른 식당으로 변경 수정해줘, 다른 카페로 변경 수정해줘. 해당 카페도 좋지만 더 이색적인 카페가 있으면 좋겠어. 해당 카페에 대한 정보를 전체 인터넷을 검색해서 나한테 보여줘 하면은 해당 카페에 대한 정보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 해당 일정에 서울에서 하고 있는 축제나 페스티벌이 있으면 알려줘. 있다면 해당 일정에 넣어줘. 내가 이런 것도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이번 여행 일정은 내가 100만 원으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일 거야. 100만 원 안에서 여행 코스를 짜줘. 그리고 대략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예산을 맞춰서 일정표를 짜줘. 100만 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산표를 만들어줘. 소요 예산표로 만들어줘. 그러면 소요 예산을 표로 만들어줍니다. 숙박비 쭉쭉쭉 해서 표로 만들어줘.
자, 해보셨어요? 네, 그렇게 해보시고 계속 여러 번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요. 얘가 대화를 많이 해봐야 익숙해집니다. 수정해서 보완해서 듣는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기본 질문에서 조건을 추가한 질문 그리고 형식을 지정한 질문까지 해봤습니다. 자, 실전 응용으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교육하시는 분들은 교환, 시험지 학습 계획서 작성할 수 있고요. 홍보 마케팅 분야에 있는 분들은 광고 카피, 블로그 글, SNS 콘텐츠 등등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사 썼었잖아요. 기사 쓴 거를 기사 형식이 아니라 블로그로 해당 내용을 블로그에 올릴 거야. 블로그 글의 형태로 만들어줘.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야. 인스타그램에 쓰는 내용을 알려줘. 만들어줘 하면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줍니다. 연구기획 하시는 분들 보고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설계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줘. 이게 단순하게 쓰지 마시고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지금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분들은 이 값을 입력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써줘 했는데 땡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써줘 했는데 이 밑에다 뭐라고 쓰시면 좋냐면 이런 걸 써줘야 돼요. 뭐 배경 뭐 또는 저는 짝대기로 무슨 개요 뭐 추진 사항 뭐 세부 추진 사항 그 회사마다 쓰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소요 예산 뭐 일정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아래의 형태로 작성해줘 하고 이걸 써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처음부터 배경, 개요, 추진사항, 세부 추진사항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7년도에 세계 딸기 엑스포를 한다고 하니 내가 딸기 식혜를 만들려고 해. 그거에 만든 것을 어떻게 내가 받는 곳은 논산시 문화관광재단이야. 거기에다 해당 제품을 넣으려고 하니 그거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고 사업계획서의 작성 내용은 배경, 개요, 추진사항, 세부 추진사항, 소요예산, 일정, 기대효과 형태로 작성해줘 하면 이 형태로 쫙 작성이 계획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월 10 이번 주 13일까지 지금 충남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인가 거기서 지금 뭐 5천만 원짜리 사업인가 지금 공고 떠 있어요. 도전해 보시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회사에 그 저한테 교육받으신 그 뉴스 미디어 협동조합 만드신다고 하는 분들이 챗GPT 활용해가지고 보고서 만들어서 부여가서 발표해가지고 3,500만 원 상금 받았어요.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저희 부산에 충남에 무슨 창업경진 대회 뭐 대회 무슨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실 거에 대한 필요가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제 명함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대상 이렇게 목적 설정 이렇게 대상 설정 목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형식을 우리가 입력하면 좋다겠죠. 너는 지금부터 누구야? 저 롤플레이를 해야 된다겠고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어떤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거기에 조건을 더 추가해서 글자 수는 간략하게 풍성하게 내가 이 문체의 뉘앙스나 어조 그 다음에 이 글의 난이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보기 쉽게 초등학생을 보기 쉽게 전문가들이 보기 쉽게 대상을 설정해서 이 글의 난이도도 변경할 수가 있다. 자, 좋은 프롬프트에 좋은 답변이 나옵니다.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한 핵심 요소예요.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것을 원하고요. 프롬프트의 작성 기반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인터넷이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AI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는 어느 시대가 됐다고 했냐면 글을 쓰면 이 글이 이미지로 만들어지잖아요. 아까 우리
S컵에서 한 것처럼 또는 동영상으로도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여기서 제시해놓은 문장을 제가 안녕하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백두로 여기는 논산시입니다. 제 목소리를 입력하면 그때부터 제가 글만 써도 그 글이 음성으로 제 목소리를 나와요.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냐면 지금 저희 논산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학교 들으시잖아요. 이게 오전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는데 이게 가을 학기 시작이거든요. 지금 과정 안에 오후는 오늘 이제 팟캐스트 보이는 라디오 촬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영상 찍어서 라디오 부스 안에서 우리 흔히 유튜브 보면 사회자 있고 패널들이 있고 대화 주고받는 형식의 논산 FM을 지금 저녁에 수업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녹음, 촬영, 편집하는 거를 세종에 있는 마을 FM 운영하시는 DJ하고 엔지니어가 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번 주 목요일,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만들어져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팟캐스트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올리면 이제 팟캐스트 뭔지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유튜브 이렇게 보면 라디오 부스처럼 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는 보신 적 있으시죠? 안 보세요? 막 이렇게 마이크 앞에 있고 막 무슨 토론 같은 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여에도 있고요, 공주에도 있고요, 관조동에도 있고요, 계룡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 관조의 논산 FM 지금 논산 청년 FM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이 과정 다음에 뭐 유튜브 동영상 편집하는 거 배우시면 그 다음 팟캐스트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팟캐스트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요즘도 내 1인 그런 뭐라고 하죠? 그 1인 라디오가 되는 게 있잖아요. 목소리로만 나오니까 내가 라디오 DJ처럼 하면 그 어플도 있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그 책 읽어주는 거는 아시죠? 책 읽어주는 오디오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참 김혜수 배우가 막 광고도 하고 썼잖아요. 제가 내년에 사업계획을 제안한 거는 우리 지역의 목소리, 우리 시민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책을 하려고 읽어주는 책을 그러면 우리 지역의 성우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목소리가 근사한 분들이 아니라 근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분들도 와가지고 아이들 책도 읽어주고 수필도 읽어주고 시도 읽어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팟캐스트 방송에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걸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 수업을 들으셔가지고 그거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에 행안부에서 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 논산도 가끔 타 지역에 가면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청년들끼리도 만나고 농촌 체험도 하고 예를 들어서 논산이 유교가 유명하니까 유교 문화 체험을 하는데 뭐 유교를 우리 돈 내려온다처럼 막 유생복 입고 막 힙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도 막 홍보쇼 같은 것도 막 논산에서 해보고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거를 하려면 청년 문화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이 이수로 수업도 많이 들어주시고 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맥심 이렇게 조건을 달아줘야 되고 프롬프트는 미래 핵심 역량, 단순한 기술이 아닌 필수 역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롬프트 전문가라는 것도 양성이 되고 있어요. AI 인공지능 안에 프롬프트가 아니라 프롬프트만 따로 책이 만들어서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는 게 중요한데 이 프롬프트는 결국은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AI, 챗GPT와 대화를 해봤느냐 그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수정해보고 반복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도 나오고 다른 요구 값을 했더니 이렇게도 나오네 그런 경험이 쌓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연습과 개선을 통해서 AI도
내가 경쟁력을 더 좋게 이제는 다 챗GPT를 쓰니까 더 좋은 챗GPT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프롬프트가 필요하고 많이 다뤄본 사람이 아무래도 잘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에 관련된 걸 오늘 해봤고 제가 준비한 지난주 PPT 요거 마무리까지 하면 오늘 수업 끝날 것 같아요. 요 마무리까지만 드릴게요. 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 했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했네요. 자, 일상생활 챗GPT는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업무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일상에서 우리가 여행기 수립해봤고, 난 식단을 짜고 싶어, 다이어트 할 거야, 레시피 추천해줘. 나는 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추천해줘. 운동 프로그램을 짤 건데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주마다 매일 30분 단위로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일정표 짜주고 나는 무거운 거 못 들어 유산소 위주로 할 거야. 유산소 운동 일정표 짜줘. 그거에 맞는 식단도 조절할 수 있게 식단도 짜줘 하면 다 짜줘요.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챗GPT의 음성 기능이 있잖아요. 음성 기능. 그래서 음성 기능으로 Hello, ChatGPT. 안녕하세요. 오늘 좀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준비해보죠. 우리 영어로 대화할까? Sure. We can switch to English. Just let me know what you'd like to talk about, or if you have anything on your mind.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an I ask you something? Of course. Go right ahead. Feel free to ask me anything. Do you know Nonsan strawberry? Absolutely, I do. Nonsan strawberries are actually pretty well known in Korea for being really sweet and delicious. They're kind of a local specialty, and I know you've been using them in a few of your projects too, like those dessert breads you're working on. You speak very speedily, so I want to more speed and more slowly, please. Of course, I can definitely slow it down. Okay, keep going. You got it. I'll keep it nice and slow from here on out. If there's anything else you need, just let me know anytime. You are faster, more slowly, please. Absolutely. I'll slow it down even more. I'll make sure to speak really slowly so it's easy to follow. Just let me know if this pace feels good for you. I'm beginner, so it is difficult for me, so more slowly, please. Of course, I understand. I'll slow down even more. 계속 이거를 slowly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화 나누는 거는 채팅창에 열면 대화 내용이 영어로 돼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영어를 복사해서 챗GPT에다 다시 넣어서 이거를 한글 위에는 영어 밑에는 한글로 다시 작성해주면 한글 영어 다시 작성해줍니다. 그래서 영어를 굳이 이제 어플을 안 써도 돈 주고 안 써도 얘랑 대화해요. 저도 이렇게 어떤 것도 아니면 한글을 복사해서 기사를 여기다 넣어주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줘 하고 이거를 얘한테 조금 전에 내가 했던 거 읽어줘 하면 이제 영어로 읽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기사글을 한번 한글로 봤어요. 영어로 들려줘요. 그러면 해당 내용을 내가 알고 영어로 들으니까 좀 더 캐치가 되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 공부가 좀 더 수월해지죠.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교육 영역, 비즈니스 영역 다 활용할 수 있고요. 프롬프트는 입력을 잘 해야 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있어. 원하는 결과물을 형식에 맞춰서 롤플레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 프롬프트, 마케팅 프롬프트, 컨텐츠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 사업 관련 프롬프트가 있는데 요약 프롬프트는 핵심 포인트로 언제 정리해줘. 대상을 설정해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마케팅은 어떤 마케팅을 만들어줘. 타겟은 어떻게 돼. 전략을 제안해줘. 마케팅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블로그글 작성해줘. 신문 기사글 작성해줘. 컬럼 작성해줘. 시 작성해줘. 해당 주제를 SNS 게시물로 쓸 거니까 SNS 용어를 5개를 만들어줘. 등등등. 사업 관련 프롬프트도 가능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해줘. 60대 이상, 70대 이상
뭐 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어려웠던 나이대 연령대 사람들이 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줘. 그다음 우리 회사의 지금 수학 분석은 이제 Strong, Weak, Opportunity, Threat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수학 분석이라고 합니다. 약자만 써서 수학 분석해줘. 강점, 약점, 그다음에 기회, 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예측하면서 진행할지를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막연한 생각을 이제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챗GPT와 함께한다면 지금의 트렌드와 경쟁사 분석과 시장성 검증을 같이 할 수 있고요. 이걸 활용해서 지역 특산물이나 이런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예시로 논산고구마 활용 창업 아이디어 3가지 만들어줘. 청년 대상 커뮤니티형 카페를 제안해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온라인 비즈니스, 트렌드 반영,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줘 등등등을 요구하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쓰는 정도의 수준 높은 계획서가 만들어집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주요 항목으로 시장 분석, 서비스 설명, 수익 구조, 마케팅 전략, 리스크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시 프롬프트로 논산 딸기 기반 프리미엄 잼 브랜드 사업계획서를 PPT 형식으로 작성해줘. 항목별로 나누어 질문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고요. 해당 부분을 다르게 수정해줘, 요청해줘, 풍성하게 해줘 이런 것들을 등등등등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지역사회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논산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논산시 1년 예산은 어떻게 되고 각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려주고 우리 논산의 각 연령별 인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10대, 20대, 30대, 40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현재 인구 이동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인구 감소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요걸 기반으로 설문 및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고 자, 현재 우리 논산은 이런 연령 구조가 있고 현재 논산은 고령 친화 도시예요. 그리고 1년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인원수가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봤을 때 우리 기반에 맞춰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맞는다든지 그리고 반려동물의 수가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지 제가 이제 어제 카페 하나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카페가 너무 구석에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동물을 주러 간대요. 그래서 애견 카페로 하고 싶대요. 애견 동반 카페 아니라 애견 카페. 논산에 애견 카페가 지금 하나도 없대요. 시장 조사 검증을 했는데 근데 요즘은 카푸치노인데 멍프라치노라고 해가지고 강아지랑 같이 오면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 이걸 카푸치노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주나 봐요. 그러면 이걸 해서 주인 먹고 얘 먹는 것까지 해서 이게 8,000원인가 만원 세트 이렇게 하나 봐요. 그리고 애기 수제 간식도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어제 했는데 이게 정말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지 사례 분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매출이나 뭐 인기나 게시글이나 이런 형태들도 다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모를 하는 걸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결과 보고서부터 작성하고 아무리 Q&A 이제는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경력을 가진 시대입니다. 우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하잖아요. 우리가 뭘 쓰냐에 따라 시대가 나눠지잖아요. AI 시대. 이제 아직도 우리가 구석기, 철기 지금 이제 그 시대를 넘어가서 이제는 도구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챗GPT를 잘 쓰시는 방법은 내가 다양한 질문과 프롬프트 실험을 통해서 확장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반복하셔야 내가 원하는 값이 계속 만들어져서 얘가 딥러닝해서 좋은 결과를 계속 갖고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시간이 12시 3분입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